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일 천하로 끝난 박은호 그룹 시주석 당황하게 만들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일일 천하로 끝난 에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은 세계 모든 뉴스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지난 24일 박은호그룹이 반란을 일으켜 모스크바로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중국 내 몇몇 사업가들은 러시아로 향하는 상품의 선적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장에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바로 상인. 특히 러시아 같은 불안한 상대와 거래하는 상인들은 늘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이죠. 물론 박은호 그룹의 반란이 일일 천하로 끝났지만 현재 푸틴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푸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고진의 지금 러시아 내 재산의 몰수, 그리고 프리고진의 반란을 도운 러시아 장성들을 강등시키는 등 빠르게 프리고진의 영향력을 러시아 내에서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러시아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서방 상인들이 나간 러시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중국 상인들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러시아 내부에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했다라는 소식과 여기에 푸틴의 그런 지도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중국 상인들도 러시아로 가는 상품 선적을 현재 속속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겉으로는 중국은 푸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밝히고 있지만 향후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 반란은 시진핑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계의 말로 인용해 중국의 폐쇄적인 지도부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분석가들도 중국이 러시아와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현재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결국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일일 천하로 끝난 박은호 그룹 시주석 당황하게 만들어입니다. 지난주 한 사건이 전 세계를 빨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은호 그룹을 이끌고 있던 프리고진의 반란.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200km 전방까지 돌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일일 천하로 끝났지만 달 하루 만에 박은호 그룹은 거의 800km에 이르는 질주 동안 사실상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사들은 모스크바를 불과 200km 앞둔 채 24일 저녁 갑자기 군사행동을 중단한 것이죠.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것이다 라는 말과 그들이 만약 러시아를 탈환을 할지라도 여기에 반대 세력 때문에 완전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리고 현재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진출을 중단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베이징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친강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에서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은밀한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안심을,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후에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허심탄회하게 중국에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대놓고 밀고 있는데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의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랍니다. CNN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징계갈지 등이 포함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이 정보를 나토 전체가 아닌 영국 등 특정 동맹국에게만 알렸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중국이 러시아를 계속 응원할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중국이 왜 러시아를 이렇게 응원할까? 러시아가 중국 입장으로 보면 잇몸이라는 거죠. 이라는 거죠.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실인데 이 러시아를 다른 외부 세력들이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견제. 중국이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응원한 이유는 그 지향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지향점이 같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강한 미국에 대한 반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유럽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바뀌었고, 이 상황이 바뀌면서 중국에 대한 태도도 바뀌면서 우리는 동참을 해줄 테니 미국 너희여 디커플링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거 수준을 낮춰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리스킹을 할 테니 너희도 도와달라. 그래서 유럽이 중국을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그리고 러시아는 나토 군사동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나토 군사동맹이 아시아로 그 영향력을 뻗치러 나가고 있어 중국에게도 현재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최근 일본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상황이고, 지난 나토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에 가입되기도 했죠. 시 주석은 올해 초 전례 없는 3선에 확보한 후 친애하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로 첫 해외 순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시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를 갔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이번 1일 천하로 끝난 반란에 대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 러시아의 그러한 이야기, 흔들린 이야기가 들리게 된다면 중국 내부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영 중국 타블로이드 신문의 국수조적 논평가들은 푸틴의 반란 진압에 대한 신속한 노력에 응원을 보냈지만 상당수의 신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삼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타블로이드 신문, 아주 적은 신문에 비해서는 큰 신문들은 아예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하이에 사는 국제관계 전문가인 션딩 리는 러시아에 대한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잘못 삐끗하면 중국이 세계의 지탄을 받기 때문이죠. 여전히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여기서 러시아가 진짜 잘못 삐끗하게 되면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중국이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중국 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베이징의 중국정치학 법학대학의 양중 교수는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러시아에 의한 전쟁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반대편에 서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는 싱가포르 중국어 신문인 렌허 조보의 현 상황의 발전과 전쟁 추세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조정하고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결정적으로 역사의 승리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결국 현재의 상황을 보니 우크라이나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곳의 편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재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러시아 편에 들기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편에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반을 둔 대부분의 다른 학자들은 중국이 이번 반란으로 인한 러시아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은 신중한 모습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중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출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재한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받는 최고의 무역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중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죠. 중국 국영 에너지 회사들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투자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외부 언론의 질문에 피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의 중국 에너지 연구 책임자인 마이클 메이다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국내 지도부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러시아 투자자들 사이에 엄청난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러시아가 만약 패배하기라도 하고 정권이라도 교체하기라도 한다면 러시아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는 중국 정부가 모스크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을 연결하는 주요 신규 가스관에 대한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현재 강력 모드에서 신중 모드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황 때문이고 이번에 프리고진의 반란 때문이기도 하죠. 이번 바그너 그룹의 악영향으로 푸틴의 리더십의 위기로 더욱더 러시아 투자에 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 편에 서서 우구심의 눈초리로 보내고 있을 것이죠. 호주 국립대학의 정치학자인 윈티성은 베이징은 이제 푸틴의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더 많은 의구심을 갖고 더 많이 따져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국은 분명히 러시아 편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러시아 편에 설 수 없는 것도 현실이죠.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이 러시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현재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엄청난 강력한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푸시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여전히 건재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현재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과거의 영상에서 지금 중국은 정제적으로는 러시아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중국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허수아비로 두고 싶어 하지 완전 몰락은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든 정세 상황상 러시아 편에 완전히 설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국의 고민의 시간이 계속될 것이고 이는 시진핑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지금 그동안 한 번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프리고진의 이러한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반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속속 몇 가지가 더 올라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제가 분석을 하는지 봐주시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저는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러시아 내에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잠잠해진 뒤 이제 이러한 분석들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게 되면 이 분석을 가지고 한번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했고 이러한 것을 제가 이번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리즈가 한 두세 개가 더 나올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